안녕하세요. 행운을 드리는 시간 럭키 세븐 리턴즈 고래삼총사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참 하늘이 맑았죠. 근데 하늘만 맑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참 양시장도 좋았는데요. 양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먼저 1% 넘게 또 상승이 됐는데요. 오늘 3,150선, 3,170선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코스닥은 1,000선을 넘어서 1,01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개별주의 움직임이 활발했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주역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4,4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 컴백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89억 원 매수하면서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지만 개인이 54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1,000선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 자체는 좋았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테마 내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 한화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각각 18% 가까이 1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정치 테마주도 일부 종목은 급락을 했습니다. 신라 SG 15% 하락, 디지캡은 12%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탑 테마는 출판이었습니다. DNC 미디어는 결국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웹툰으로 유명한 미스터블루도 15% 가까운 급등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반사익 종목도 강했죠. 유유제약 패밀리들은 본주와 우선주 두 종목, 총 3종목이 상한가에 가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저희 TV로도 함께할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치고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저희와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노란톡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0988번으로 위원님들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 들고 찍으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7777만 누르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시죠. 리턴즈 고래삼총사 출동! 우리 고래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들 저희가 고래 위원님들이긴 하지만 혹시 오늘 하늘 보셨어요? 예, 하늘이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깨끗하더라고요. 아니 매매하시느라고 또 요즘에 종목을 잘 주셔서 하늘도 못 보신 줄 알았잖아요. 또 하늘을 보고 매매하시는 거군요. 예. 오늘도 좋은 종목 준비하셨죠? 예,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해주시고 오늘 장도 잘 마감 상황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상황 전 궁금한데요. 먼저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께 오늘 장 마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네. 정홍주 위원님, 네. 오늘 코로나가 안 끝나서요. 요즘 시장에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코로나 백신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강세를 띄었는데요. 특히 노바백신에 대한 이제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또 기대 심리로 주가의 강세가 나왔고 미증시 같은 경우가 강세의 흐름이 상승의 흐름이 약간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우려감이라든가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 이런 게 일단 일시적인 조정의 성격이라고 뉴스에는 많이 나왔지만은 뭐 조정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조정을 받은 거지 금리는 어차피 이번 연도는 힘들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등락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LG와 SK 배터리 분쟁 합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따라 2차 전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애국 테마주가 오늘 좀 일시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것들 아마 아실 겁니다만, 이런 이 애국 테마주에 대한 매매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 제가 오늘 고래 해부학 특징주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기에 따라서 해양 방류에 대한 먹거리 대체제 관련주도 역시 강세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일본 쪽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애국 테마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코스닥 지수 제가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1000포인트대에 넘어가면서 신고가 패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 볼까요? 자, 월봉 차트에서 코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달 사상 최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신고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고가 터졌죠? 네, 1000포인트대가 열릴 겁니다. 뉴스 기사에 이제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찍으면서 1000선을 열었다.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 봤었는데 정말 나왔어요. 아마 수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녹화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꺾일 때까지,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연도 특히 여름철까지는 가장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철 되면 더욱더 이제 백신이 또 효과가 나타나고 또 소비 욕구가 더 발생됨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 압박을 더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때 이후는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편한 시기니까 지금 빨리빨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 큰손 정조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린의 정영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정영 위원님, 네네. 어제 그 시장 분석해 주실 때 네. 대세 상승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오늘 양시장 모두 올랐어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계속 가기를 바라야죠. 지금 상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보면은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 기준점으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리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상태를 좀 볼까요? 자, 일봉 상태 보면 추세가 우위로 전환된 상태에서 현재 상단 추세까지 가보자 가고 있는데 거래량도 좋고 투자 심리도 좋고 단기 지표 방향도 다 잘 잡혔는데 이번 주 15일을 기준점으로 주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아직 전환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 또 조만간에 추세가 우위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미 코스닥은 전환이 된 상태에서 먼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그 다음에 현재 올라가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미 주봉 상태에서 역시 일봉도 잘 가고 있지만 주봉이 지난주에 이미 먼저 턴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안착 현상을 보이면서 현재 추가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패턴 자체가 신고가 패턴이다. 대세 상승 장세에서 현재 코스피는 4,600포인트를 향해서 현재 코스닥은 1,000포인트에서 1,300까지 그 갭, 파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포인트 하면은 1,300 그게 파동이에요. 밑으로 900포인트가 지지선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상승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대세 상승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린의 정영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또 시장 좋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명 정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정조 위원님, 예,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 대량으로 다시 컴백했더라고요. 예. 이게 또 긍정 시그널일까요? 네, 컴백을 했죠. 네. 일단 이제 긍정 시그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외인들의 복귀와 함께 코스닥을 오늘 좀 능가하는 상승세가 이뤄졌죠. 물론 코스닥도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부분, 일단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까지 많이 올라갔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반대로 반도체 그리고 전기 첩중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앞으로 자동차로 항상 역시 경제가 성장세를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난다는 건 좋은 징조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좀 이제 강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일은 정치 이슈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윤석열의 진심이란 책이 출간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선거 관련 이슈도 내일부터 다시 또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지수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미 선물 지수가 상승세로 재차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일까지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공명 정주 의원님의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또 시장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고래도 잡아드리지만 또 고래 잡는 법도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나린의 정영 의원님이 명강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은 나린의 정영 의원님이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린의 정영 의원님, 네네. 주식 투자를 40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와, 그럼 주식의 경험이 한평생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30년, 40년, 50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 네. 일본 분석표가 없어요. 오.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 일본에서 건너온 거, 미국에서 건너온 거, 외국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예, 제가 3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아름다운 한국말로 제가 표현해놓은 일본 분석표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오.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분석표를 보실 적에 이 우리 한글, 아름다운 한글이 있죠. 이 한글을 잘 이용만 하고 또 알아듣기 쉽게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구태여 일본말 쓸 필요 없습니다. 영어도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한국말로 제가 풀이를 싹 해놨으니까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도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척척 주식이 뭐라고 말을 하는구나 알아듣습니다. 강아지 기르는 사람은 강아지가 말하는 거 알아듣죠? 식물도 무슨 말하는 거 다 알아듣죠? 말을 다 하죠? 주식도 말을 하죠? 주식한테 물어본다. 어떻게 물어볼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국형 일본 분석표 의미를 풀이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아랫꼬리 대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랫꼬리 대양선, 제가 설명하는 거 잘 같이 읽으세요. 아랫꼬리 대양선, 중양선, 소양선, 요거는 강세 패턴입니다. 강세 패턴이요. 그래서 아랫꼬리 대양선은 바닥꼬리에서는 상승 암시, 크게 상승 가능성은 없다.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 저항 발생 가능성은 없다. 일정 기간 상승으로 나타나면 장기 상승권 진입 인식 가능성이 높다. 상승 반응 가능성이 없다.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없다. 이게 대양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중양선이 있습니다. 이 중양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중기 상승 가능성이 없다. 중기. 이 대양선은 장기고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없다. 일정 기간 상승으로 나타나면 중기 상승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고요.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또 주식이 말을 하는 거죠. 주식이 말하는 내용. 예. 그러니까 또 아래권에 소양선이 있는데 바닥권에서는 강한 상승 암시로 바닥 탈출 또는 상승 초기 가능성이 없다.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 시 저항받을 가능성이 없다. 기간 조정 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이 없다. 일정 기간 상승으로 나타나면 단기 상승권 진입 가능성이 없다. 하락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없다.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바닥 형성 가능, 고래선양 5점의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3일째 나왔느냐, 5일째 나왔느냐, 7일째 나왔느냐, 9일째 나왔느냐, 11일째 나왔느냐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느 위치에서 나오느냐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겠죠. 이제 지금 매매할 적에 항상 우리가 매매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일본 분석 달달달달 분석표에 외웠다라고 하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잘 보세요. 무슨 얘기 하는가?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아래꼴 성탄이 나왔죠. 또 두 번째 아래꼴 대양선이 나왔죠.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두 개.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할 적에 요걸
언급을 한번 제가 했죠. 이걸 보니까 주식이 간다라고 하네? 간다라고 하네? 그것도 대사상승, 강한 상승, 상승 암시를 하네? 그럴 적에 우상향, 하단 추세를 보면 추세가 안 붕괴되죠? 참 요상합니다. 추세가 딱딱 맞아요. 이 추세가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추세 딱딱 맞으면서 딱 올라탑니다. 주식이 뭐라고? 나는 강하게 상승한다는 이 암시를 해요. 또 행보하다가 또 대형선이 발생입니다. 나는 강하게 대사상승 장세로 갈 것이다. 예고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가능성을 자꾸 예고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일봉 자체가 5일선폭 지지받고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일봉이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이 정별이라고 하면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고 721선 지지받고 바닥이 밑에 있으니까 대세 바닥 탈출형이다. 바닥 탈출 초기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럴 적에 이제 거래가 늘면은 또 단기지표 투자심리가 활성화되면 단기지표 매수시를 보내면 또 밑에 방향이 MACD 오히려 방향이 잡히면 오박자가 맞으면 간다는 뜻이고요. 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또 얘기하는 것이 있죠. 이 3박자, 5박자, 7박자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7박자를 한번 볼까요? 네, 7박자. 이렇게 7박자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쭉 가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박자 중에서 여기 딱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딱 띄는 거, 요거죠? 요거 딱 눈에 띄죠? 요 3개가 일치현상 보이죠? 3개가 쫙 올라갔죠? 쭉 갑니다. 여기 거래가 늘고 거래가 감소, 강세 패턴, 회복, 정별 초기, 상승 전환. 눈에 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보고 방향성에 순응하고 때를 산다? 비중을 맞춰서 그냥 방향성에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재료라고 하는 경우, 실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금방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선행성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에 실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은 선행성으로 미리 먼저 올라가서 저만치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졌네, 뭐가 재료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꺾어지면 벌써 꺾어지면 늦는 거죠. 올라가는 거 보고 쫓아가면 늦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미리미리 답을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자체는 단기로 보는 것이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주봉을 보죠. 일봉은 단기를 보는 것이고 주봉상에서 잘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보면 이거 저점이죠. 이것도 저점이죠. 여기 저점이죠. 추세가 위로 전환됐죠. 여기 심리가 올라오죠. 거래가 감소, 강세 패턴이죠. 올라가니까 또 매수신호 보내죠. 방향이 위로 다 재뺐죠. 위로 다 재뺐죠. 7박자 쭉 맞죠. 그럼 일봉도 우상향, 주봉도 우상향. 방향이 위로 재폈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주식 같은 경우 자꾸 맞추시는 분이 있는데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저 상단까지. 목표치. 이걸 박스권 매매라고 그래요. 그걸 뭐 시소 게임 파도 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근데 박스권을 돌파할 적에는 반드시 매도했다가 지지받으면 재매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접 돌파할 때 절대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 치하단이 매수권이고 상단 주식이 매도권 되는데 위치적으로 볼 적에 중심 한 5분 능선이냐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1부, 2부, 3분 능선이냐 7분 능선 올라갈 때 저항태지가 쫓아가지 않는다. 이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주는 것이다. 이것만 달달달달 외워놓으면요. 초보자도 반고수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초, 아름다운 한국말로 풀이된 이 9구단이라고 할까요? 요 9구단. 이게 1단서부터 9단까지 9구단만 달달달달 봉마다 다 외워놓고 이 흐름, 박스권, 추세에 따라서 매매 전략, 조건만 맞춰주면 수익률이 그냥 자동으로 절철절철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구태여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기본이고요. 실전 매매는 고래기법이 대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잡는 법 명강의 잘 들으셨죠? 이번에는 고래 해부학 시간입니다. 이 고래 해부학 시간에는 특징주를 첩첩첩첩 회를 떠서 이 종목이 어떤 맛의 종목이었는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공명 정주 위원님께 어떤 종목을 또 해부해 오셨는지 물어볼게요. 정주 위원님, 예. 오늘 어떤 종목 해부해 오셨나요? 네, SG라는 종목을 좀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 예. SG요? 혹시 예. 가슴 아파도 예. 나 이렇게 웃어요. 이 예. 가수 관련주인가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가수는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방사능 네. 이슈로 좀 부각이 된 기업인데요. 네. 일단 이 SG를 제가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SG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이제 SG NG라든지 SG 충방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관련이 좀 없는 기업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SG는 오늘 방사능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스콘 이제 제조 판매 업체 중에서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좀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자회사 이제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이슈까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SG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목걸이 대항선 일봉이 나왔죠. 그런데 일단 상한가 잔량이 또 쌓였고 종가까지 안 밀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가까지는 강하게 출발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MLCD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고요. 월봉 차트도 이제 막 장기 20개월 평선 이제 막 회복되고 있죠. 바닥에서부터 차트를 거보면 이제 이번 달 이후 쌍바닥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되려고 하죠. 월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위에가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추세 저항권은 3,400원 정도, 3,300원대에 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 중장기는 매도권, 상투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유가 중요한 거죠. 주식은 항상 아주 중요한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일시적인 이슈에서 올라가느냐 이런 이슈를 갖고 3,300원대까지 급등을 노린다. 이제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다른 이슈, 실적 이제 급증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방사능 이슈 말고 다른 쪽에 뭐 재료가 부각되면서 이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슈에 의해서 급등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더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데 오늘 상처도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 시가 이상은 721선을 돌파한다라고 해도 시가 이상은 매도 관점 이후에 향후 721선 지지받는 거 보고 다른 이슈에 의해서 좀 다시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실적 모멘텀이라든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바닥권에서 아직 실적이 급증하면서 바닥 탈출 시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또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G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단기 이슈로만 예상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나린의 정영 위원님께 또 오늘의 특징주 물어볼게요. 네. 정영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해보고 오셨나요? 저는 위즈코프를 좀 볼까 합니다. 오늘 뭐 상한가를 또 들어갔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시발유 값이 올랐다 해갖고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월봉 상태를 먼저 볼게요. 까꿀로. 월봉 상태가 이번 달에 2개월째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저 위에 2,700원대가 서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폭입니다. 하단, 상단. 그래서 현재 3박자, 7박자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준점을 보고 투자할 적에는 일봉, 주봉, 월봉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봉을 항상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주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이미 바닥에서 1, 2, 3 바닥 치고 위로 올라갈 적에 저상 추세 매도권에 진입하는 상단 추세 가격대가 2,200원이에요. 그럼 2,200원은 매수해야 되느냐?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200원 내일 아침에 시계상 상초도 매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식은 선행성 매매를 하는 것이지 후행성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거 보고 미리 확인하면 안 되고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하면 안 되고 떨어지기 전에 오르기 전에 미리 사고 미리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전 매매, 선행성 매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2,200원 이상 올라가면 상초도 매도. 그냥 하면 어떡하냐? 안 먹는다. 자기 먹을 것만 딱딱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일봉 상태 단기를 보실 적에는 항상 오늘 하나, 둘, 셋, 3일째 단기 매도권 추세가 전환됐으니까 골든 내일 골든 반락이 나타날 때 저가 매수는 좋지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즘에 안 그래도 기름값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위즈코프에 대해서 또 설명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 보유자분들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께 오늘 해부한 종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 예, 예. 오늘 어떤 종목도 해부해 주실 건가요? 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게 아마 그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그 관련된 테마주가 막 많이 움직이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모나미인데요. 이 모나미 같은 경우가 국산 학용품 대표 브랜드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반일 테마가 형성이 됐죠. 근데 뭐 본격적으로 해양 방류하는 건 한 2년 이후부터 이제 한다고 하지만 일단 지금부터 발표가 되어지면 이제 반응을 했고, 그리고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 편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도 애국 테마주의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부류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타도 하고 급등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종목을 대하는 자세, 바라보는 어떤 그 방향성,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해부학 특징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회사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나비에 대한 이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 좀 보시게 되면, 보시기에는 작년도에도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함에 따라서 반일 감정이 생김에 따라 애국 테마주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산용품을 사용하겠다, 국산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의 흐름을 봐도 그런 것이 이제 애국 테마주라는 것이 심리적 효과로 움직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기보다 오히려 감소 추이 속에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은 우리가 투자의 개념보다는 좀 매매가 좀 부담스럽죠. 하려고 한다면 아주 단타, 짧은 매매가 좀 가능할 뿐이지 투자 개념을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트 볼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그런 어떤 심리적 형태가 형성되면서 순간순간 가지만 지금의 위치는 양봉의 길이에 비례해 MACD 오실레이터 길이가 음봉이 짧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일시적 형태로 반짝한 형태의 반등이지 투자하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에 대응봉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대응봉이 나온 상태에서는 절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매매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국 테마주 올라갔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크게 형성된 게 아니다.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투자하기보다는 매매를 좀 자제한다거나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타, 당일 매매, 짧은 매매가 좋을 것 같고 신라 SG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 SG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간의 관계로 인한 어떤 영향을 받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바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게 되면 4년에서 5년 정도에 우리나라로 돌아온대요. 그런데 완전한 오염수 자체를 완전한 깨끗한 물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국은 이제 일단 4, 5년이라도 우리나라 수산물이 좀 더 잘 팔릴 수 있고 그런 개념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결국은 전 세계가 수산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시나 순간적인 어떤 일시적 테마이기 때문에 순간 그때 잠깐 매매하는 것이지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미리 반영되고 거래가 터지고 나서 지금 대응봉이 나왔고 거의 하락장형 응봉에 가까운 게 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나미를 포함한 테마주에 대한 매매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세 분의 다양한 관점에서 특징주를 찹찹찹찹 해부를 해봤습니다.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내고래 상승률을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내고래가 살이 쪘나 빠졌나 알아보는 시간인데 요즘에 우리 고래들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것 같던데요. 먼저 정혜영 위원님께 오늘의 리뷰 종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님, 네. 대형 포장이요. 네.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게 수급이 들어온 건가요? 지금 이제 이건 급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받는 날로부터 박자라는 것이 있어요. 음선, 양선, 하나, 둘, 셋, 세 번째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현재 대형 포장 상태를 보시면은 음선이 2개, 금일, 양성에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적에 이 투자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투자 심리가 침체권, 그러니까 무릉등에 붕덩 빠졌다가 또 단기지표가 무릉등에 붕덩 빠졌다가 이렇게 헤쳐나오죠. 이럴 적에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50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반등성이라고 그러고 3박자가 맞으면 그때 이제 상승세. 그래서 반등 이후에 지지받고 상승세. 3박자가 맞으면 그 다음 추가 상승 기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선을 파란 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최대 매물대를 현재 60이면 60, 여기 60은 단기죠. 100을 놓고 볼게요. 100일 동안의 평균 이하 그 이상을 상회한다. 그럼 이제 매물대를 돌파한다. 100일 동안 매물대. 그러면 이럴 때는 매물이 이제 감소를 보인다. 강세 패턴.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 심리가 50까지 올라서 3바트가 맞고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 보인다라고 하면 밑에 매수신호 보내고 박에서 재뺐으니까 5박자가 맞으니까 중기 상승 등 상승. 그다음에 이제 7박자를 또 딱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박자를 쫙 보시면 밑에서 7박자 쫙 맞죠? 그러면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장기도 우상향 저 상단까지 액면가 대비 11배니까 5,000원 기준 5,500까지 간다가 아니고요. 거기가 목표치입니다. 거기까지 가보자. 그게 대세 A 상승 받아 바닥 대비 11배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는 3분 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포장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0988번으로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또 노란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폰 들고 찍으시면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남 큰손 정웅조 위원님의 종목을 리뷰 들어볼 텐데 정웅주 위원님, 네. 바로 어제 알려주신 종목인데 네. 일지테크가 공부한 지 딱 하루 만에 벌써 17% 가까이 또 상승률이 나왔어요. 제가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 폭등이. 네. 왜냐하면 그 밴드 상단이 돌파됐기 고래. 때문에 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오. 근데 이런 종목이 어떤 이슈로 인해 좀 강하게 부각이 됐는데 그 이슈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 강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3일 날 오늘 날짜 자체가 일본의 해양망류 결정 그 이슈로 연결고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공부를 같이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소차 양산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양산 최초람에 따라서 지금 점유율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빠른 앞장서서 세계를 리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거를 굉장히 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일본과 한일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소 쪽에 대한 어떤 압박, 규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수소 연료 탱크 소재가 탄소 섬유이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에 대한 현재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어떤 가능성이라는 우려감 혹은 이 탄소 섬유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의 현대차가 MOU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탄소 섬유가 일본이 독점적인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국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이제 점유를 못한 상태에서 일본에서 많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곽강을 관심도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일제 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에 대한 어떤 관련주는 수소 산업이 성장에 따라 꾸준한 성장을 할 것이다. 결국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월봉 차트가 기본적으로 제가 급등하기 위해선 하나, 둘, 조정받았죠. 4개월 동안.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는 거는 연속으로 좀 빠진 거를 가지고 하면 순간 일봉이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월봉이 수개월째 빠진 상태에서 단기적 지표의 월봉이 바닥이에요.
그 바닥이었기 때문에 한번 재료가 터지면 세게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기적 관점에서 조봉이 역시나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음봉이 줄는 상태에서 특히 시그널 돌파함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였고 제일 중요한 건 일봉이었죠. 일봉 보시게 되면 어제 날짜를 본다면은 이렇게 차트 봤을 때 거래가 어제 같은 경우 자 어제 날짜가 바로 요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가 늘었죠. 늘면서 밴드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오늘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뛰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였고 특히 시그널 돌파에 따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밴드가 돌파가 되면 밀집했던 국면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나온 거죠.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윗골이 좀 길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탄력적 상승보단 좀 반락이나 횡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다가 재차 이 120분 분봉이 중요해요. 그 분봉 자체가 요 거래가 빵 터졌던 시점에 종가를 돌파를 하고 밴드가 돌파되면 재차 120분 분봉의 5인선을 가지고 상승 여지를 이어가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윗꼬리가 긴 만큼 중간중간에 등락을 거듭하며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기본 마인드 중장기 추세는 5인선 매매는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일지테크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보유한 지 딱 하루 만에 상승률이 17%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정홍조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0988번으로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들고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7777 누르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공명 정주 위원님의 또 리뷰 종목 들어볼 텐데 정주 위원님 오늘 예. 정치 테마주가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예. 웅진 싱크비는 또 올랐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일주일 만에 24% 가까이 또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 종목 정말 강해요. 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강하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정치 이슈가 좀 이제 부각이 되지 고래가, 않고 예, 종목들이 네. 다 떨어졌는데 이 기업만 좀 5% 정도 올랐습니다. 뭐 장중에는 14%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정치 이슈로 부각되면서 오늘은 교육주 이슈까지 같이 부각되면서 급등세가 나타났었죠. 두 가지가 같이였겠다는 거죠. 애니 능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웅진 싱크빅도 지금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임원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포인트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임원 2명이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주가가 상승세가 이뤄진다. 그리고 신규 직원도 채용을 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신건설 레포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가 2배에 가까이 급증할 걸로 예상도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바닥에서 저는 거래가 터졌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이슈,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요. 하반기에 본게임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선거 이슈 다시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리는 모습이 아니죠.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종가로 강세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상투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 지난달의 거래량을 또 경신하고 있어요. 이번 달부터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임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랑 비슷하냐? 2015년도 때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큰 상승 랠리가 결국엔 나왔죠. MACD가 특히나 0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졌죠. 향후 MACD가 0을 돌파하면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과열권에 다다르지 않았다. 이제 위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원들이 팔지 않고 재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요즘 정주 위원님의 고래들이 아주 춤을 추고 있는데요. 우리 정주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0988번으로 공명 정주 위원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또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들고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7777 누르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고래 사냥하러 가시죠. 영차!
오늘도 새로운 고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정혜영 위원님의 고래가 궁금한데요. 위원님, 오늘은 네. 어떤 고래인가요? 저는 오늘 한국내화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 이 바닥에서 일봉, 주봉, 월봉이 다 우상위로 돌아간 종목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한국내화 보면 이제 광물 자원 개발 관련주인데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역시 이제 기준점을 볼 적에 주봉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파라볼릭이 우위로 찍혔죠? 전환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반락하겠죠. 그래서 항상 다음 주 5,000원이야 4,500원까지 반락하면 거기가 매수권이다. 하단 주세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가는 것일 때 반드시 주봉부터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일봉 단기를 볼 때 최대한 주식을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가 이하 5선에 근접할 적에 저가 분할해서 하는 것이고 상단 추세를 돌파하니까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일단 매도했다가 반락하면 주식을 재매수 주식을 보유한다. 그리고 5선에 내려오면 720을 던지죠. 고래기법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7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500원 내려오면 매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 바닥에서 이번 달에 2개월째 이제 2분 능선 3부 다음 달까지도 계속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에 많이 올라온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 턴하는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내화 정리할게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나처럼 소리치며 이번에는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의 고래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공부법 매매해 볼까요? 예, 콤텍 시스템을 가지고 고래 사냥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래 사냥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때가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AI 대표주자로서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 개념에서 정부의 정책주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은 어차피 다 각이 돼 있죠. 정부가 뭐 한다. 그럼 그쪽 사업은 다 뜨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주는 항상 필수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AI 스토리지 베스트 데이터 제휴사 베스트 데이터 한국 독점 공급권을 획득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호재 터지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나요? 급등을 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지원하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뉴정책 이 이슈만 터지면 관련주 개념에서 강세가 나올 수 있는데 한국형 뉴정책 바로 디지털 뉴정책과 그린 뉴정책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정책 자체의 방향은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가 한번 공략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차트 통해 특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봉에서 어떤 특징이냐면 고래를 잡아야 되는 특징이 왔어요. 자, 월봉 보세요. 이런 거죠. 파도가 넘실해서 한번 파도 넘을까 다시 넘실 한번 넘어볼까 넘실 이러면서 한 번씩 거래 터지면서 넘실하죠? 특징이 뭐가 생겼어요 지금? 거래가 터지는데 약세 터지는데 약세 근데 감소 추이 속에서 거래가 터졌어요 좀 추이는 그걸 넘어서게 되면 슝 이번에 가는 자리인데 바로 60이라는 거예요 심리가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고래 사냥을 하는 시점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중기적으로도 파라볼릭이 이제 상승 전환이 막 됐고 이제 양봉이 나오는 찰나기 때문에 이제 시작권이다 해서 현재 현 시점에서 일봉 차트상 보시게 되면 현재 최소한 이 밴드 중앙선에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앞으로 쭉쭉 점진적으로 파도 타면서 위로 가시면서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5일선 잡고 매매를 하되 약세 신호가 난다면 당연히 팔아겠죠. 뭐 급등했을 때 단기적 대응하면서 5일선 매매, 이 시선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콤텍 시스템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공명 정주 위원님의 종목 들으러 가보시죠. 정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정주 위원님, 예. 대왕고래 또 네. 알려주세요. 예, 제 싹쓸이 기법에 맞는 좀 종목을 또 가져왔습니다. 재료도 있고요. 차트도 양호하고요.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종목을 좀 공개해 보겠습니다. 알티캐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충전 플랫폼 관련 회사죠. 전기차 충전 관련 플랫폼 사업을 하는 차지인 기업을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16% 가까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차지인에 대한 재료가 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현대차랑 지금 산업은행 쪽에서 출자한 펀드 쪽에서 이 차지인 쪽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죠. 중요한 재료는 2분기, 3분기 재료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블록체인 사업도 2분기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3분기 때 미국 내 역시 탄소 배출권 쪽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 사업이 미국 내 이제 사업이 확대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앞으로 3분기 때도 중요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들어 12행사를 좀 주가가 올라갈 때 행사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런 재료들이 부각되고 수급이 변화가 있는데 임원이 1,000원대에서부터 해서 2,200원대까지 실장님이 매수를 했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티캐스트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알티캐스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7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재차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오면서 721선 이제 다시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항상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다시 5일선 회복하고 턴할 때,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중장기 바닥에서부터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는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721선을 역시 지지받고 5일선 회복하는지 내일 이 부분을 포커스로 맞추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는지 2,800원대 후반대죠. 이 부분을 포커스로 맞추면서 매매 전략이 양호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티캐스트 정리합니다.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나처럼 소리치며 고래 잡으러. 여러분들 고래 잘 잡고 계신가요? 오늘도 시간이 짧아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가 됐는데요. 오늘은 정영 위원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위원님, 오늘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잠시 후에 8시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봉 분석표,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초보자 되시는 분들도 알기 쉽게 풀이를 해드리고 또 고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 위원님이 준비하신 내용 정말 알차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이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리턴즈 고래 삼총사 치고 들어오시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오늘 또 바로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한데요. 하단을 내려보시면 정영 위원님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방송 입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래 잡는 꿀팁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샵 0988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들고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7777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나린의 정영 위원님 그리고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공명 정주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럭키 7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